1시간 만에 쓱싹 마무리하는 ITQ 파워포인트입니다. ITQ 자격증은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보다 신속하게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ITQ는 이론이 따로 없고 오로지 실무 중심의 작업형 문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격도 여러분 되게 유연해요. 얘가 500점 만점입니다. 모든 과목이. 그러면 400점대 이상 맞으면 A등급으로 합격하셨어요. 등급이 표시가 돼요. 합격증에. 그 다음에 300점대를 맞으면 B등급으로 합격을 했다. 그 다음에 200점대면 C등급으로 합격을 했어요. 20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 됩니다. 됐죠? 근데 기왕이면 자격증에 C등급보다는 A등급이라고 표시되는 게 어때요? 더 좋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ITQ는 합격을 했음에도 A등급을 받기 위해 또 시험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했어요. 이번 시간에 1시간 내용은 저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ITQ 파워포인트 좀 자격증 따보려고요. 목표는 C등급만 일단 받아도 합격선까지 가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이런 분들 어서 오세요. 예,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나 좀 A등급 받아야 돼. 뭐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어. 기능을 한 번 더 익히는 차원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그 핵심 자료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자료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풀어봐야겠죠? 가장 따끈따끈한 문제, 기출문제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ITQ 기출문제는 인터넷상에서 검색만 하면 아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 문제 몇 번 더 풀어봐야겠는데 기출문제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문제 풀어볼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ITQ 시간은 1시간이에요. 1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일단 여러분 유의사항 같은 것들을 쭉 먼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문제 내용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파워포인트에 지시사항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이 문제 각각의 조건들이에요. 이들의 내용을 읽어서 처리를 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바로 이게 출력 결과예요. 글꼴색은 깜장 또는 흰색으로 작성하고 기타 사항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 알아서 작성해달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도형 및 개체의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 그림자나 외곽선 넣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넣었다든가 이러면 감점 처리가 되니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랍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2번에서 6번 슬라이드는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 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의 시작은 파워포인트의 시작은 슬라이드의 크기부터 지정하는 것 이거부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점수가 60점이에요. 이거 하나만 맞아도요? 예. 자, 그럼 우리 1번 전체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파워포인트에서요. 이렇게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메뉴 보이실 겁니다. 디자인 메뉴 탭 눌러서요. 슬라이드 크기 보이죠? 슬라이드 크기가 저는 와이드 스크린 되어 있습니다. 나는 표준인데? 괜찮아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가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슬라이드 크기 요거 띡 눌러서 A4 존재합니까? 있어요.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한 번 더 맞춤 확인. 이렇게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또 뭐가 있었냐면 슬라이드 마스터. 마스터는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 마스터라는 거는 전체 슬라이드의 그 구성이라든가 로고,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가장 대표적인 컨트롤 센터가 마스터예요. 2번에서 6번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슬라이드 1번인데 아시다시피 슬라이드 번호 없어요. 근데 슬라이드 2번부터는 슬라이드 번호, 로고, 그리고 제목이 이런 모양이에요. 보여드리죠? 슬라이드 3번, 4번, 5번, 6번 어떻습니까? 예, 똑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마스터에서 이렇게 만들어줘라 이거예요. 이렇게 위에 제목은 이런 형태, 로고는 밑에, 슬라이드 번호 들어가 이거를 해달란 얘기죠. 이해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바로 이렇게요. 일단은 보기 메뉴 누르시면은 슬라이드 마스터가 존재해요. 눌러보세요. 띵. 누르면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세요. 나 뭐부터 해야 돼? 이러시는데 자, 여러분 설명드리죠. 1번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목 슬라이드예요. 이건 건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2번부터는 뭐냐면은 제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목만 슬라이드가 존재해요. 어디요? 비나면 말고 제목만. 이게 바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보이죠? 요거예요. 요 슬라이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클릭하셨어요? 그러면 요 슬라이드에 이게 제목 틀, 여기 하단에 보면은 날짜, 바닥글, 그리고 여기 샵 있죠? 바로 이 샵이 슬라이드 번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네, 이게 바로 번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 번호 요거 띡 해서 자, 이 내용을 읽어보고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자, 보여드리죠.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에 2에서 6번까지 제목은 도듬의 40포인트의 흰색으로 왼쪽 맞춤으로, 그리고 도형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도형들이 들어가는데 선 없음으로 좀 해달라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이걸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그러면 우선 슬라이드 번호도 표시가 돼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클릭합니다. 일단은 클릭해요. 그리고 여러분 홈 탭 눌러보세요. 홈 탭에 글자 크기 나와 있죠. 자, 도듬 클릭하고 후다닥 씁니다. 도듬 엔터 꽝. 그 다음에 글자 크기 40 엔터 꽝. 글자 색깔은 어떤 것으로 해달라? 흰색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흰색이면 여러분 도형은 어때요? 모양이 뭔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일단 흰색으로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흰색이요? 네, 이렇게요. 왼쪽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냅두세요. 그리고 이 도형의 모양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도형의 모양을 바꿔야 됩니다. 도형 서식 눌러보세요. 도형 편집 보이죠?
도형 모양 변경 여기로 옵니다. 그러면 순서도에 보면 요 모양 보이세요? 문서 이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 돼요. 색깔 안 보이잖아요. 색깔 여러분이 문제에서 따로 요구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좀 더 진한 색깔로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요렇게 됐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애를 어떻게 해줘라? 네, 이렇게 바짝 붙여줘요. 됐습니까? 네, 요렇게. 크기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요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겼지. 그 다음에 선은 없어야 되죠,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선이 없어야 되고, 선 없다 그랬죠? 그리고 도형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그쵸? 밑에 또 하나의 도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간단해요. 홈 탭에 사각형을 눌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버리세요. 이렇게, 네, 그리세요. 자,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라? 네, 도형 색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나 이 색깔, 임의의 색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골라요. 그 다음에 윤곽선 없어야 됩니다. 자, 없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요게 뒤로 가야 되죠? 따라서 여기 뒤로 보내기 있죠? 요거를 누르던가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눌러줘요. 자, 어떻습니까? 모양 나오나요? 네. 자, 조금 올려줘야 돼요. 요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요렇게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다 된 거예요. 자, 얘 약간만 아래로, 요 밑에는 보이지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모양 만들어주면 돼요. 다 된 건가요? 네,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림은요. 자, 삽입해서 그림 눌러줘요.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즉 우리 PC. 자, 이렇게 눌러서 이미지는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ITQ 이미지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로고.jpg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삽입. 이렇게 떠요. 그쵸? 자, 그럼 뜨면은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림을 삽입하는데 배경을 투명색,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색으로 좀 설정을 해달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크기는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경색, 바로 여기 회색을 투명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클릭을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림 서식 보이죠? 그림 서식에 조정해서 색 누르면은 투명한 색 설정 요거 골라줘요. 그리고 어디?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할 거죠?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크기 알맞게 조정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번호를 삽입을 해야 하잖아요. 자, 번호는 이 하단에 날짜, 바닥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슬라이드의 번호를 나타냅니다. 예, 이 샵이 번호를 나타내요. 근데 이 번호를 이대로 배치를 하면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저는 이대로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아서 낭패를 봐요. 뭐 이런 분 계십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지워보세요. 괜찮아요.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삽입해서 메뉴 삽입.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상자 보이십니까?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 클릭. 일단은 여러분 여기다 뭐 클릭 이렇게 됐죠? 하자마자 삽입에 여러분 여기 우물정자 샵 보이죠? 이게 슬라이드 번호 삽입입니다. 요거 한번 띡 들어왔어요? 그러면 범위를 잡고 그럼 이렇게 메뉴가 떠요. 굵게 이렇게 페이지 번호 굵게 또는 너무 굵은 거 싫은데 그럼 빼요.
크기는 한 16 정도?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여러분이 임의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끌어다가 여러분이 놓고 싶은 곳에 딱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서 마스터 보기 닫기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2번 슬라이드부터는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만든 슬라이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항에 대한 내용 다 끝냈어요. 자, 이제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 참고로 여러분 40점짜리인 1번 문제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얘는 제목 슬라이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러닝 해서 요거 워드 아트로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여기는 도형을 편집해서 이렇게 배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림을 삽입해 달라. 그 다음에 1번에 도형을 편집해 달라. 그 다음 2번에 워드 아트 삽입해 달라. 이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무엇부터 할까요? 1번 도형의 그림 채우기 이 작업을 해봅시다. 자,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의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그리고 그 도형 안에 채우기 색 대신에 그림을 넣어달라.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요, 여러분.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먼저 비나면에 도형 클릭해서 여기 사각형 도형 클릭해서 찍 배치합니다. 디디디디디 이렇게 배치해요. 예. 배치합니다. 그리고 어디? 도형 채우기에 가면은 그림 보이세요? 이걸 눌러줍니다. 그림에서 파일에서 보이죠? 이거 눌러줘요. 그럼 저는 여기 로고 원점.jpg 이 그림이 있네요. 요거 선택하고 삽입. 일단 여러분 그림 여러분 아무거나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자, 삽입. 이렇게 들어가줘요. 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그림의 투명도를 50% 해달라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림 오른쪽 누르면은 그림 서식 존재해요. 자, 서식에 들어가면은 여기 채우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자, 여기에서 채우기 이렇게 누르면은 채우기 보이죠? 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되어 있죠? 그럼 여기 요 밑에 질감의 투명도 보이죠? 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로? 50% 엔터 꽝 이렇게 해달란 이야기예요. 됐죠? 흐릿해졌다. 그렇습니다. 요렇게 해달란 얘기예요. 참고로 오프셋 왼쪽 몇 프로 그럼 요거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형 효과 있습니다. 이 도형에 대한 효과. 자, 도형 효과. 이제 이거는 그림 서식이었고, 자, 도형에 대한 효과 우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해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형 효과는 도형 클릭하면 여기 도형 효과가 존재해요. 아래로 화살표 눌러 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보이세요? 네. 그럼 내려가면은 여기에 1포인트, 2포인트, 2.5포인트 써있죠? 네. 이거로군요. 네.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요겁니다. 띵.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요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워드 아트를 삽입하는 내용인데요. 자, 워드 아트 삽입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슬라이드 먼저 새 프레젠테이션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슬라이드가 뜨느냐면은 제목 슬라이드가 뜨게 돼요. 요게 뜰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일단 이게 컨트롤 V 이렇게 뜰 거라고요.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 요게 떠요. 빈 슬라이드가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요. 그러면 자 우선 요거 끝났으면은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세요. 요거 보이십니까? 예. 부제목도 있죠. 부제목은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내용을 써봅니다. 뭐라고요? 일렉트로닉. 워드아트 하라고 그랬는데? 네, 하면 돼요. 일렉트로닉. 이렇게요. 일렉트로닉 러닝. L-E-A-R-N-I-N-G. 이렇게 써요. 일렉트로닉 러닝.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글꼴은 도둠에 굵게. 그죠? 그 다음에 변환, 중지,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8포인트, 옵셋.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일렉트로닉 러닝 범위 잡고, 일단은 도둠, 그죠, 여러분? 예, 씁니다. 도둠에 굵게. 이렇게 눌러줘요. 그 다음에 곧바로 도형서식을 눌러봅니다. 범위 잡은 상태에서 도형서식. 그러면 워드아트가 존재해요. 자, 워드아트 여러분 보입니다. 그러면 변환 여러분 여기 텍스트 효과 보이죠? 자, 텍스트 효과 요거 존재합니다. 우선 워드아트 스타일의 검정 텍스트색 요거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놔요. 그리고 자, 변환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 보이죠? 변환에서 쭉 보면은 요거는 사각형, 요게 중지예요. 요거 이렇게 골라줘라 이겁니다. 이렇게 모양 만들어지죠? 아, 그러네. 네. 그 다음에 반사 효과는 다시 요거 텍스트 효과 누르면 반사 보이죠? 자, 반사에 마우스 갖다 대면은 근접 반사 터치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2분의 1 반사, 그 다음에 전체 반사 나오죠? 얘는 근접 반사 4pt, 그 밑에가 8pt입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대면은 이게 8pt 옵셋 이거예요. 이거 고르란 얘기예요.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예, 끝난 거죠.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림 삽입하는 거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림 삽입에 대한 것은 이렇게요. 어떻게 해달라 그랬냐면은 3번이죠. 예. 로고 1.jpg 요거를 투명색으로 설정해서 요 위에다 배치하래요. 그럼 아까랑 별반 차이 없네? 그죠? 삽입해서 그림, 이 디바이스 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요. 자, 요거 색상 여러분 어떻게 없앤다고 했습니까? 그림 서식, 조정 그룹의 색, 투명한 색, 바로 이 부분 됐죠? 자,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놓으면 되더라 이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이 점수가 40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2번이 나와야 되죠. 바로 이 2번 슬라이드에 자 봅시다. 2번 슬라이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ITQ 시험 목차 슬라이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아까 마스터로 지정한 화면이잖아요. 제목 나오고 로고 슬라이드 번호. 그죠? 그럼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목만 슬라이드 따라서 여기 새 슬라이드 보이시죠? 요거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제목만 바로 요거. 예, 눌러볼까요? 이렇게. 어때요? 정말 이렇게 나오네. 여기 로고, 여기 슬라이드 번호 2. 자, 그럼 제목에다 뭐라고 써요? 목차. 이렇게 쓰란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쓰고 이제 목차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 점수는 60점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만들어 달래요. 자, 그럼 이 도형, 이거 뭡니까? 평행사변형 도형이고, 요거는, 여러분 사각형 옆으로 찍 늘린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다 텍스트 상자로 e-러닝 전자학습. 요 내용 입력하는 겁니다. 참고로 요거 1번, 2번은 여러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이런 거 입력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도형에서 기본 도형, 사각형 이렇게 쭉 내용들 나오잖아요. 기본 도형의 평행사변형 보이죠? 요거 선택을 해서 찍 이렇게 만들어줘요. 됐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합니까? 도형에서요, 여러분. 또 한번 자 클릭하고 자 도형에서 여기 사각형 이걸로 하겠습니다. 사각형 선택해서 요 옆에다가 나란히 찍 드래그 합니다. 예, 이렇게. 도형의 폭이라든가 길이 여러분 잘 결정하세요. 저는 약간 겹치게 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옆으로 찍찍찍찍 알맞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도형의 선은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선이 없다. 얘도 없고 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윤곽선 없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돼요. 얘도 역시 윤곽선 없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참고로 이 위치 조정은요, 방향키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미세한 조정을 원할 때는 컨트롤 키하고 위아래 방향키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어때요? 네,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평행사변형 살짝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깜짝같죠? 이렇게 만드세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우리가 번호를 써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1번 클릭하고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참고로 이 1번의 글자 크기 얘네들은 모두 굴림의 24pt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테두리 클릭하고 홈 탭에 굴림 엔터꽝 얼마 24 엔터꽝 이렇게. 그 다음 내용을 써야 되는데 내용 어쩌죠? 도형에서 텍스트 상자 이거 눌러주고 원하는 곳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요? 이러닝 가로 열고 전자산업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에 테두리 범위 잡고 글자 굴림 엔터꽝 크기는 얼마 24 엔터꽝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끌어다가 적당한 위치에 딱 갖다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참고로 이 도형은 여러분 위치를 조정할 때 색깔이 똑같으면 지금 얘는 똑같은 색상을 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안 되지만 색상이 만약에 다르다면 이렇게 다르다면 어때요? 티가 나죠? 예. 이러면 이쁘지 않죠? 이럴 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문제 이렇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도형을 누구를 앞으로 보내고 누구를 뒤로 보낼 것인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도형 맨 앞으로 오게 하고 싶다. 클릭하고 여러분 도형 서식에서 맨 앞으로 여기 정렬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돼요, 여러분? 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셨죠? 이쁘죠? 요렇게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럼 다 만드셨다면 범위를 잡고요. 요렇게 전부 다 범위를 잡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일일이 또 안 만드실 거죠? 복사 작업을 하면 되는데 컨트롤 C, 컨트롤 D 누르세요. V를 하면 계속 이 자리에 붙여넣기가 돼요. 컨트롤 D 이렇게 누르면은 자, 잘 보세요. 자, 요렇게 똑같이 맞춰준 다음에 아래로 통통통 내리세요. 요렇게 아래로 요 정도 괜찮으신가요? 예, 요 정도. 자, 괜찮으면 컨트롤 D, D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너비라든가 폭 이런 거 계산을 해서 똑같은 간격으로 복사를 해주기 때문에 컨트롤 C, V보다 더 속도가 빨라요. 됐죠? 자, 이러닝 산업 번호는 2번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 4번 이렇게 목차 번호 지정하고 그 다음 이러닝 관심 분야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면 되는 것이죠. 이러닝 관심 분야, 그 다음은 이러닝 장점 및 학습 방법 이렇게 여러분이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 그림을 삽입하는 건데 문제에서 자르기 기능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꼬박꼬박 나오는데요. 삽입해서 그림 이렇게 가져오죠? 이 디바이스. 자, 이 그림 가져올게요. 삽입 나오죠? 우리 이 그림만 필요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르기 그림 서식에 자르기 요거 있어요. 요거 여러분 여기 이 프레임에 맞춰놓고 꾹 눌러서 이렇게 나는 이 그림 필요해 요렇게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놓고 끌어다가 딱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라 이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자르기 기능도 시험에 맨날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하이퍼링크 2번에 이러닝 산업 이거 클릭하면 4번 슬라이드로 가라는 건데 아직 4번 슬라이드 안 만들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점수 60. 벌써 점수가 몇 점이에요? 160점 세이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바로 글자 입력하는 거예요. 이런 건 제일 쉽죠. 글자와 동영상 삽입하는 거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글머리 끼워 넣고 됐죠? 자, 도둠에 24포인트랍니다. 글씨체.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글머리 끼워. 참고로 요 다이아몬드 글머리 문단은 도둠에 24포인트 굵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줄간격 1.5.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새 슬라이드 나오죠? 3번 슬라이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형의 텍스트 상자 보이십니까? 클릭.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뭐라고요? e-learning. 영어로 써주면 돼요. learning, L-E-A-R-N-I-N-G 이렇게 쓰면 돼요. e-learning 됐죠? 자, 요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치고요. 내용 계속 쓸게요. 예, 제가 영어로 간단하게 this 그 다음에 describe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쓰는 거예요. describes the config 예. config가 아니군요. 예. cognitive. 예. 그 다음에 science. principle. 이렇게 principles of multimedia learning, L-E-A-R-N-I-N-G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엔터 꽝. This is usually what people are referring to when they use the term term 그 다음에 edtech. 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다 됐어요. 이렇게 내용. 이것도 여러분 그냥 오타 없이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문자 E, 여기 T는 대문자 T랍니다. 자, 이렇게 다 썼어요. 썼으면은 여기서 e-learning 요 이자 앞에 클릭합니다. 하고 글머리 끼우는 단락에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여기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describe 얘네들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범위를 잡아요. 얘네들은 어디입니까?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단락 안으로 들여쓰기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얘네들 범위 잡고 요거 들여쓰기 먼저 한번. 목록 수준 늘림. 이렇게. 그리고 곧바로 요거. 요렇게 체크하란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다이아몬드에 있는 애 요 범위를 잡고 이 애는 도듬에 24포인트로 해달라 이겁니다. 곧바로 선택하고 도듬. 자, 엔터 꽝. 자,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요. 도듬. 엔터 꽝. 자, 도듬이 제대로 먹지 않죠. 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도듬 24포인트. 엔터 꽝. 됐죠? 그 다음에 곧바로 줄간격을 1.5로 해달라. 굵게 참 굵게. 그 다음에 줄간격 1.5 나왔죠? 여러분 요게 줄간격이에요. 여기서 1.5. 이렇게. 그 다음 describe 여기서부터 add tech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자, 얘네들은 도듬에 20포인트입니다. 선택하고 도듬. 자, 엔터 꽝. 참고로 자꾸 안 바뀌어요. 자, 제가 바꾸겠습니다. 도듬 요에 20포인트. 엔터 꽝. 그 다음에 얘는 굵게 아니에요. 줄간격을 1.5로 해달라. 이렇게 나왔네요. 됐습니다. 참고로 삐져나가면 안 되죠. 이렇게 끌어다가 딱 배치를 하고 이때 중요한 거는 term 다음에 그 add tag 아래로 내려오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add tag를 아래로 제가 엔터를 치겠습니다. 꽝. 그리고 얘는 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 글머리 끼워 없습니다. 글머리 끼워 뺄 때는 요거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요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요에 자, 요거 여러분 또 만드시면 곤란해요. 요렇게 한 내용이 끝났죠. 요거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테두리 붙잡고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요렇게 됐죠? 드래그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곧바로 여러분이 뭐라고 쓰면 돼요? 이러닝 바로 내용 이러닝 가로 열고 전자학습 이렇게 내용 나오잖아요. 이때 잠깐만요.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끌었죠. 이렇게 끌고 났을 때 여기다가 잘못하면 요걸 지우면 위에 내용이 따라 올라오니까 일단은 이러닝 가로 열고 전자학습 요걸 먼저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이게 좀 더 안전하죠? 그리고 요거 여러분 클릭해서 이러닝은 이렇게 해서 내용을 쭉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이렇게 내용을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 동영상이 삽입되니까 이 A의 간격은 얘보다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줄이나요? 네, 이렇게요. 언제 어디서나까지 썼죠, 제가. 이렇게 하고 얘네들 깨끗하게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네. 그럼 제가 계속 써볼게요. 누구나 이렇게 되죠. 자, 누구나 그 다음에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체계로 학습 공간의 확대와 학습자 주도적 교육의 강화에 잠깐만요. 요거 여러분 한글 옛날 한글이 나와 있죠. 자, 요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쭉 해서 누구나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체계로 학습 공간의 확대와 학습자 주도적 교육의 강화에 기여함.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쓰고 여러분 이 테두리를 이렇게 붙잡고 찍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군요. 네, 이렇게. 가능해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동영상 공간은 여기에 오게끔 해달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참고로 여기 어디서나는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어디서나 여기서 누구나 요 애가 떨어져야 되는데 요렇게 스페이스만 하나 누르면 돼요. 자, 요렇게 여러분 제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 공간 있죠. 여기에 동영상을 삽입하라는 건데 동영상은 삽입해서 비디오 보이십니까? 요거예요. 여기서 내 PC의 비디오 문제에서 제공하는 그 동영상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삽입을 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는 그냥 임의로 하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선택하고 삽입. 이렇게 누르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됐죠? 자, 동영상 요렇게 조절을 하고, 자,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합니다. 요렇게. 자, 됐죠? 자, 배치를 하면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옵션이에요. 어떤 옵션이요?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이 되도록 설정해 달라. 이겁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있느냐? 자, 여러분 요 위에 이 mp4 동영상 파일 선택하면 재생 서브 메뉴가 생깁니다. 여기에 반복 재생 보이시죠? 체크합니다. 그리고 자동 실행돼야 되죠.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자동 실행되라. 요렇게 두 개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끝이에요. 간단하죠? 이건 점수가 60점짜리예요. 그 다음 제목을 안 썼군요. 제목은 1번 e-learn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e-learning 가로 열고 전자학습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또 뭐합니까? 또 새 슬라이드 이렇게 눌러줘야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표에 대한 기능을 여러분이 아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요거 표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도형을 넣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e-learning 산업 쓰고요. 이 표 보이죠? 표가 나오는데 표를 먼저 만들어요. 표는 몇 줄 몇 칸입니까? 4줄. 그죠? 4줄 3칸짜리 표를 만드셔야 돼요. 4줄 3칸짜리.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다가 2번 e-learning 산업 이렇게 내용을 쓰고 곧바로 삽입해서 표 보이십니까? 4줄 3칸짜리 표. 요걸 만들어줘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빛의 속도로 여기다가 내용을 이제 쓰면 돼요. 참고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표는 보통 스타일 4, 강조 5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이 곧바로 여기 표 스타일이 있어요. 요거 눌러보시면 표 선택하고 자 누르면은 보통 보이시죠? 자 여기에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럼 보통 스타일 여기에요. 그럼 쭉 갖다 가보면 강조 1 이렇게 나오죠. 강조 2, 강조 3, 강조 4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거 보통 스타일 4번 아래로 내려가면 보통 스타일 2번, 3번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자, 보통 스타일 2번이죠. 자, 보통 스타일 4번은 바로 여기입니다. 강조 5번 이거예요. 이거 고르란 얘기예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내용을 여러분이 e-learning 콘텐츠 이렇게 내용을 쭉 쓰면은 되더라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여기 두 칸은 합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죠? 합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여러분 여기 레이아웃에 보면은 셀 병합 보이죠? 이렇게 병합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학습 내용물의 개발, 제작, 유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근데 여기 두 번째 줄은 칸이 좀 넓은데요? 두 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요, 여러분, 굴림의 18포인트, 얘네들 전체 글씨는 제목 빼고,
자, 여기는요, 일단은 씁니다. e-learning solution. 이렇게 내용을 쓰고, 옆에 칸 보이죠? 자, 여기 개발도구 쉼표 찍고 내리고 엔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조금 넓혀야겠네요. 살짝. 예. 그 다음 옆에 칸에 유지보수. 그 다음 쉼표 찍고 인프라 포함. 이렇게요.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아하. 자,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이 나머지는 여기도 또 병합해서 내용 쓰는 거니까 병합하면 되고, 뭐 여기는 뭐 전자적 수단과 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무튼 기술을 활용한 학습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무조건 모자르면 좀 늘리면 돼요. 그리고 이 표 전체 범위 잡고 홈 탭에 자, 굴림의 18포인트 됐습니까? 글씨는 모두 진하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e-learning solution 여기는 글씨가 중간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레이아웃에 이거 보이세요? 네, 세로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누르면 내려오게 됩니다. 참고로 얘네들 모두 다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체 다예요. 범위 잡고, 예. 자, 요렇게. 참고로 요 밑에 것도 병합입니다. 내용이, 입력이 이렇게 돼요. 그럼 요렇게 범위를 잡고, 가로 가운데 맞춤.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참고로 너무 답답한 느낌이에요. 아래로 조금 끌면 돼요. 요렇게. 됐어요? 예. 요게 표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면, 자, 이 그림 보면 어때요? 이거 사다리꼴인데? 사다리꼴의 타원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도형의 조합으로 작성해달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 요거 세 개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도형에서, 기본 도형의 사다리꼴 보이죠? 사다리꼴로 이렇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세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립니다. 찍,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네, 그려요. 그런 다음에요. 도형에서 타원은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또 그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타원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들도록 그려줘요. 너무 확대하면 안 되죠. 나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안에 동그라미는 어때요? 좀 밝은 색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색상을 도형 채우기 선택을 해서 하얀색이라든가 아이보리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여기다 냉큼 쓰는 거죠. 뭐라고요? 세부 범위 이렇게. 참고로 세부 범위 글씨는 깜장으로 써줘야겠죠. 홈. 예, 글씨 색깔 깜장. 검정색이나 하얀색이라 그랬죠. 글씨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다 된 건가요? 예. 참고로 얘는 윤곽선을 없애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거 그대로 카피합니다. 컨트롤 C. 그대로요. 네. 컨트롤 C,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높낮이 딴딴딴 방향키로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맞았으면 옆으로 슝 가세요. 얘가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옆으로 나란히 배치합니다. 자, 배치가 됐나요? 예, 됐다면 한 번 더 컨트롤 D. 아유, 됐네요. 요렇게. 그리고 내용만 고치면 되는 거 아시죠? 예,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예, 요렇게.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내용 쓰면 돼요. 그럼 옆에는요? 네, 옆에도 똑같습니다. 옆에는 어떤 그림이냐면 도형에서 자, 요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요거. 네. 얘네 똑같은 도형이에요. 그쵸? 그러네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형에 보시면은요. 순서도에 보면은 수동입력이라는 애가 존재해요. 자, 요 애를 이용하면 되겠죠.
클릭합니다. 자, 클릭해서 여러분 제가 배치를 해볼게요. 찍,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끌어요. 참고로 여기 세 줄에 맞춰서 이렇게 딱 끌어다 배치합니다. 아이고 약간 길었네요. 이렇게 배치를 해요. 됐습니까? 예. 그리고 무조건 써요. 기준 이렇게. 아, 기존인가요? 예, 기존 이렇게 내용을 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있죠. 예, 도형에서 또 갖고 와요. 자, 요에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가로로 찍 끌으면 됩니다. 자, 가로로 끌어보죠. 찍 이렇게 끌어줘요. 그래서 띵띵띵 갖다 붙여요. 방향키로 동동동. 아이고 너무 붙였군요. 살짝. 예. 요렇게 붙여줍니다. 너무 길면 살짝 줄이세요. 요렇게. 그리고 뭐라고 써요? 추가. 이렇게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기존 추가에 대한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해달라라고 나오잖아요. 참고로 그라데이션에 대한 색상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해서 선형 아래쪽이니까 두 개 다 선택을 합니다. 선택해요. 참고로 얘네들도 굴림의 18이니까 선택하고 굴림 엔터 꽝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곧바로 도형의 그라데이션이잖아요. 여기 여러분 채우기색 눌러서 그라데이션 들어갑니다. 자, 그라데이션에 기타 그라데이션 들어갑니다. 기타 그라데이션 눌러서요. 그라데이션 채우기 보이십니까?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라데이션 선형 나와 있습니까? 선형 방향은요. 선형의 아래쪽. 자, 마우스 갖다 이렇게 되면 요게 아래쪽이에요. 두 번째 거 써 있습니다. 요렇게. 자, 지정했어요. 그리고 색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색상 이 앞에 건 안 바꾸고 싶은데 그 옆에 거 좀 바꾸고 싶은데요. 그러면 색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정말 바뀌네. 네. 그 다음 뒤에 색상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던지면 돼요. 딴 데 바깥으로. 이렇게. 돼요? 이건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나머지 내용 쓰는 건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 세부 범위 이런 애들은 요거 범위를 이렇게 다 잡아버리세요. 잡아버리고 글씨 굴림 하나라도 안 하면 감점 처리가 되죠. 엔터 이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또 뭐냐면 자 벌써 80점 이제 우리는 200점만 남겨두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좀 복잡해지죠, 점점.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5번 슬라이드가 바로 뭐냐면은 이러닝 관심 분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닝 관심 분야는 차트예요. 그래프.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어렵지 않아요. 이러닝 관심 분야 쓰고 글꼴은 모두 도둠의 16포인트 여기 애들 외곽선 나와 있습니다. 차트의 제목은 궁서 24PT로 해달래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자, 설명드립니다. 새 슬라이드 누르시고요. 곧바로 3번 이러닝 관심 분야 이렇게 내용을 써줘야 합니다. 그 다음 차트는요, 여러분 삽입에서 자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차트 보이세요? 이거예요. 아하, 그럼 묶은 세로 막대 맞지요? 요거예요. 확인.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라는 게 나와요. 그럼 계열이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 이 막대는 뭡니까? 2015년 데이터. 이 꺾은 선은 2020년 데이터. 따라서 계열은 하나는 2015년, 하나는 2020년. 이게 계열이에요.
따라서 계열은 2개. 항목은요, 외국어 학습, 직무, 실무, 자격증 준비, 교양 강좌, 학위 취득 이거예요. 이들이 각각의 데이터입니다. 됐어요? 네, 요걸 보고 데이터 입력하는 거예요. 즉 계열 2개, 항목, 그리고 각각 2015년 계열의 데이터들, 2020년의 데이터들. 됐어요? 그럼 이렇게 계열 1에다가 2015년 그 다음 옆에 칸에 2020년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3번은 필요 없죠. D 선택하고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이에요. 필요 없으면 삭제 이렇게. 그 다음 항목 1 보이죠? 여기에다가 외국어 학습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직무 / 실무, 그 다음에 자격증 준비, 교양 강좌, 그 다음 6번째 학위 취득 이렇게. 그 다음 외국어, 참고로 이거는 없는 데이터인데 이거예요. 자, 제가 A열 따닥 눌러서 좀 넓혀 볼게요. 그 다음 2015년도 데이터 딜리트 누르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어 학습 46.7 엔터 꽝, 그 다음에 51.0, 그 다음에 41.6, 그 다음에 52.3, 38.8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 다음 이쪽에 2020년도 데이터, 자 딜리트 누르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55.3, 50.7, 35.4, 51.3, 32.2 엔터 꽝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다네. 정말 그러네. 네. 그리고 이후에는 X 누르면 돼요. 됐습니까? 자, 차트 제목 여기다가는 빛의 속도로 여러분이 직장인 이러닝 관심 분야 이 주어진 대로 그대로 쓰면은 됩니다. 관심 분야 가로 열고 %,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차트를 만듭니다. 그럼 만드는 즉시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출력 형태를 째려 보시면 이게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 참고로 여기에 범내 2015년은 막대야, 2020년은 꺾은 선이야. 요거죠. 요거 표시를 해줘야 돼요. 요거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제목서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습니까? 2020년도 데이터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을 지정합시다. 나오죠? 이게 축이에요. 축, 기본축, 보조축. 됐나요? 자, 그럼 어디 접근해 봅시다. 일단은요, 이 차트를 클릭하면은 차트 디자인과 서식 메뉴가 있는데요.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 이거 눌러서 자, 보시면 데이터 테이블 있습니까? 범내 표지 포함 바로 요 모양이에요. 그죠? 요거 여러분 범내 표지 없으면 요렇게 표지 포함 요렇게. 참고로 요거는 우리 출력 형태에 없어요. 이게 범내거든요. 따라서 요거 범내만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정말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 크기는 이렇게 더 키우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늘려도 됩니까? 예,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원래. 됐어요. 그 다음에 2020년 오렌지색 막대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달라? 네, 오른쪽 누르세요. 그리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누르세요. 그래서 2020년 묶은 세로 막대 아니죠? 뭐라고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름 써 있습니다. 클릭, 확인 이렇게요.
그 다음 또 이 꺾은 선 선택하고 오른쪽 누르세요. 오른쪽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클릭하면 계열 서식 곧바로 떠요. 오른쪽에. 만약에 얘가 뜨지 않으면 오른쪽 눌러서 여러분은 데이터 계열 서식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보조축 보이십니까? 클릭! 보조축이 나와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 자세히 보면은 잠깐 닫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눈금이 얘 100까지 있어요. 한 번에 10단위로 점프를 해요. 여기는 80이 최대값이에요. 그죠? 이거 축의 단위를 바꿔주자 이겁니다. 어떻게 바꿔요? 네, 우선 여기 따닥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떠요. 최대값 얼마라고요? 100. 그 다음에 기본은 10단위씩 점프, 기본이 10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엔터 꽝. 어때요? 우와, 100 됐네.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보조축은 60이 나와 있죠. 자,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최대값 60 나와 있는데 얘 80이고요. 한 번에 20단위로 점프를 하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도 최대값 80 엔터 꽝. 그 다음에 한 번에 20씩 점프, 기본을 20으로 바꿔줘요. 꽝. 됐나요?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어렵지 않지요? 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차트 제목 이제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야 됩니다. 자, 차트 제목을 궁서체로 아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궁서 24포인트예요. 24 엔터 꽝. 굵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안에 채우기 흰색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채우기를요. 요거 테두리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을 고르셔야 해요. 티도 안 나는데? 당연하죠. 뒤에 배경이 흰색이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문제에서 차트 영역을 채우기 노랑으로 하고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으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요거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차트 영역 클릭하고 단색 채우기 뭐로 하라고요? 노랑색. 보이죠? 주황이네요. 얘가 노랑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뭘 하라고요? 요 안에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클릭합니다. 단색 채우기 무슨 색깔로 해요? 흰색. 이렇게.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먼저 해줘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내용 살펴봅시다. 보면은 차트 제목은 테두리 거주고요.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해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질구레하죠? 테두리 클릭하고요. 자, 테두리 넣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거 테두리에서 색상 하나 골라주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자, 오프셋 아래쪽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 그림자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 아래, 그 다음 옆에 아래쪽 보이죠? 우리 오프셋 아래쪽 요거 고르면 돼요. 이렇게. 네. 됐죠? 이렇게. 그 다음 데이터 서식 여러분 요거 이 그림을 보면은 얘는 이런 모양이에요. 다이아몬드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외국어 학습의 2020년 데이터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자, 요거 꺾은 선 클릭합니다. 클릭했지요. 그리고 요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채우기 및 선 보이죠? 여기서 요거 누르면 표식 보이시죠? 표식에서 여러분 조금 내려가면은 표식에서 여러분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표식 옵션에 자 쭉쭉쭉 이렇게 내려가면은 종류들 뭐 선의 종류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표식 옵션은 여기 있어요. 여기 채우기 바로 위에. 자, 요거 눌러줘요. 그러면 기본 제공에 체크하세요. 그러면 형식에서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크기를 좀 키우세요. 이렇게. 바깥에 클릭. 이렇게. 됩니까? 아, 달라진다. 예,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여기가 외국어 학습이죠. 요 애를 한번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선택됩니다. 선택되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줍니다. 어때요? 55.3 나오죠? 이 애를 끌어다가 요 위로 요렇게 올려줘요. 가능합니까? 예. 자, 이 애 여러분 이렇게 배치가 됐다면 무조건 여러분 차트는요. 글꼴 도듬의 16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도듬 16포인트로 다 바꿔줘야 돼요. 자, 도듬의 16포인트 이렇게 바꿔줍니다. 됐어요. 얘네들도 도듬의 16포인트예요. 그래서 도듬 16포인트 이렇게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여기도 도듬의 16포인트 이렇게 16포인트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클릭하고 자, 요 밑에 보이죠 여러분? 얘네들도 똑같이 도듬의 16포인트 이렇게 16포인트 이렇게 바꿔줍니다. 되셨어요? 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이 몇 점이냐? 100점짜리예요. 우와, 됐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몇 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 더 있네요. 뭡니까? 자, 얘는 눈금선 보여요? 안 보여요? 눈금선이 없네? 근데 여러분은 눈금선이 있단 말이에요. 아,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눈금선을 여러분 선 없음 선택하면 곧바로 메뉴 나옵니다. 선 없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됩니까? 깔끔하다. 예, 이렇게 100점. 자, 나머지 100점은 바로 도형의 향연입니다. 새 슬라이드 눌러요. 제목에 뭐라고 입력을 하라고 합니까? 예, 이러닝 장점 및 학습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4번 이러닝 장점 및 학습 방법 이렇게 크게 써놓고 자, 내용을 입력하는데 스마트 아트를 이용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 내용 일단 요쪽의 내용 하나만 만들어 보면 이건 여러분이 만들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도형 및 스마트 아트 편집 이게 바로 스마트 아트예요. 네. 그래서 스마트 아트 디자인은 3차원 벽돌, 3차원 만화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헷갈려 해요.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삽입에 스마트 아트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 기본 블록 목록형 보이죠? 확인? 그냥 이거 눌러요? 네. 확인? 그럼 텍스트 나오죠? 여기다 막 부지런히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학력, 경력. 그 다음 내용 또 클릭해서요. 예. 역량, 자질. 그 다음 내용 클릭해서 또 쓰면 됩니다. 예. 성과, 지식. 그 다음에 자격증. 하나는 필요가 없는데요.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누르면 돼요. 그 다음 얘네들 글자 크기 분명히 언급 있을 겁니다. 도듬의 18pt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테두리 클릭하고 홈 탭에 도듬 18포인트 엔터 꽝. 작아지죠? 그럼 크기를 슉 작게 만들어 버리세요. 자, 작게 만듭니다. 이렇게. 됐어요? 요렇게 만든 다음에 뭐 어쩌라는 거냐? 자, 만들고 나서 여러분 요 위에 보면 스마트 디자인 말 나오죠? 스마트 디자인에 자, 보시면 스마트 스타일 보이십니까? 네, 이 스타일을 누르면 3차원 메뉴 나오죠? 여기 갖다 대면 광택, 그 다음 경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화는 그 밑에 거.
자, 그 다음 옆으로 가면 파우더, 그 다음에 벽돌, 이게 벽돌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온 거로구나. 네, 이제 똑같죠.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경쟁사회, 스펙관리, 이거는 우리가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요에 스마트 디자인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도형에서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선택해서요. 일단 부드럽게 감싸줄까요? 슝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뒤로 보내셔야죠. 맨 뒤로 보내기. 아이고 잘 보이네. 그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참고로 이 도형에 대해서 색상을 뭘로 해라 이런 이야기가 없으면 여러분이 편의상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원하는 대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테두리가 뭐예요? 아, 파선인데? 예,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여기서 특별히 그 도형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출력 형태와 똑같이 윤곽선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시에서 파선을 골라줘요. 아, 예,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파선. 그리고 파선의 색상을 좀 더 굵은 검정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양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됩니까? 아, 되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도형에서 평행사변형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르고 여기다가 찍 이렇게 끌어봐요. 아, 요렇게. 네, 이렇게. 됐습니까? 조금 더 날씬하게.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약간 삐딱하네. 요거보다 덜 삐딱해야 되는데 이러면 요 노란 점 있죠? 요 얘를 갖고 살짝 놀아보세요. 이렇게도 늘려봤다가 요렇게도 줄여봤다가. 아, 살짝 늘리면 사각형에 가까워져요. 요렇게. 됩니까? 네, 요렇게 모양 만들어 보세요. 좀 더 날씬하게. 네, 요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저는 얘 눈에 좀 띄게 노란색, 좀 더 진한 색, 이렇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쓰면 돼요. 뭐라고요? 경쟁사회, 경, 엔터꽝, 쟁, 엔터꽝, 사, 엔터꽝, 회. 이렇게. 그 다음에 얘 테두리 클릭하고 홈에. 자,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도듬의 18포인트이기 때문에 도듬 18. 됐죠? 경쟁사회 만들어진 거예요. 아, 됐네. 그러면 여러분 요 애를요. 자, 잘 보시면은 경쟁사회 나왔고 여기 스펙관리 나오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자세히 보면 약간 뭡니까? 비대칭 느낌? 예, 좌우 대칭 느낌? 이런 게 좀 나지 않나요? 그래서 요 애를 끌어다가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이렇게 놔요. 컨트롤 키 끌어다 놨습니다. 놓고 도형 서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 눌러보세요. 아, 이렇게 되네? 그죠? 그리고 요거를 내용을 이제 지워서 뭐라고만 써요? 스, 엔터꽝, 팩, 엔터꽝, 관, 엔터꽝, 리. 스펙 관리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얘 조금 더 내려야겠네. 그럼 이렇게 살짝만 내리시면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예, 이렇게 모양 만들란 얘기예요. 다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범위 이렇게 조정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3차원 만화 이건 또 어디 있는 거냐?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삽입에 스마트 아트 누르시면은 자, 이 메뉴에서 이걸 찾는 게 좀 그렇죠. 동그라미 여러 개 묶인 거. 그건 뭐냐? 서로 간에 관계가 있다. 관계형. 여기 들어가면은 이거예요. 아, 그러네. 예. 선형, 배형. 골라요. 확인. 그리고 텍스트에다 빛의 속도로 강좌 이용. 그 다음 전자도서관 쓰면 돼요. 전자도서관 스터디 그룹 이렇게요. 그 다음에 콘텐츠 활용 이렇게 콘텐츠 활용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홈 탭에 도듬에 18포인트 이렇게 18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글씨 크기 슝 크기 줄인 다음에 이렇게 끌어다 띵 배치를 합니다. 자, 됐어요, 여러분? 예, 요렇게. 참고로 강좌 이용, 전자도서관 요런 애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갔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날씬하게 예, 살짝만 됐네요. 요렇게 내려가게 하고 조금 당길까? 네, 조금만 더요. 예, 이렇게 전자도서관 요렇게 내려오게 강좌 이용 제가 직접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되셨어요? 예, 이렇게 내리게 하고 테두리 클릭하고 스마트 디자인에서 아까 보셨죠? 3차원의 만화 경사 얘가 만화였나요? 파우더네요. 자, 얘가 만화네요. 이렇게 고르란 얘기예요. 아이 별거 없네. 그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또 뭘 쓰랍니까 여러분? 하나 둘 리본을 만들어 학습 방법 쓰라 그랬죠? 도형의 리본 여러분 보시면 자 쭉쭉쭉 내려가면은 별 및 현수막의 리본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본을 고르시면 돼요. 리본 아래로 기울어짐이 있고 자 요거 끌어다가 찍 이렇게 배치를 해라 이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써요. 뭐라고요? 학습 방법 이렇게 쓰란 얘기죠. 그리고 학습 방법은 뭐냐? 예, 바로 맑은 고딕 아니고 도듬 엔터꽝 이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다 됐죠? 요렇게 모양을 만들고 나서 참고로 여기 여러분 노란색을 붙잡고 이렇게 리본의 길이를 여러분이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됐죠? 아니면 더 짧게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모든 작업이 끝나면 이것도 도형으로 하나로 또 묶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묶느냐? 도형에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거 사각형의 위쪽 모서리 한쪽은 둥글고 다른 한쪽은 잘림. 요거 보이십니까? 아, 날카롭네요. 요거네요. 자, 잘린 한쪽 모서리 요거 눌러서 여기를 요렇게 감쌉니다. 슝! 요렇게. 됐죠, 여러분? 요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그런 말씀 못 하시죠? 맨 뒤로 보내면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색깔 살짝만, 왜냐면 눈에 하나도 안 띄니까 도형 채우기에서 아주 살짝만 색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그룹화 후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룹이라는 거는 얘네들 하나하나 지금 다 뭐예요? 게임 플레이예요. 다 각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 묶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까지, 자, 조금 옆으로 슝슝슝. 왜냐면 데이터 또 써야 되니까. 참고로 얘네가 선택이 잘 안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모두 하나로, 자, 여기서부터 쭉 범위를 슉 잡아요. 이렇게. 놔요. 됐죠? 이렇게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룹화에 그룹 누르면 되더라 이겁니다. 이제 그룹이 됐기 때문에 하나예요. 어때요? 아이고 이동도 잘 된다. 그렇죠? 이게 그룹이에요. 자, 그럼 그룹화가 됐다면 곧바로 애니메이션 어디 있느냐?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메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요거 여러분 자세히 누르면은 강조의 펄스가 존재해요.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요 옆에 똑같이 만들어줘라 이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100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하이퍼링크 거는 거 이러닝 산업 보이죠? 이거 4번 슬라이드와 하이퍼링크 연동해라. 이건 뭔 얘기냐면은 여기 2번 슬라이드에 이러닝 산업 보이죠? 이걸 범위 잡고 오른쪽 누르면은 여기 메뉴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하이퍼링크 자 링크 보이죠? 자 링크에 보시면은
링크 삽입 보이십니까? 네, 요거 일단 누르겠습니다. 하이퍼링크 추가라고 나오죠? 네, 이렇게. 그러면 하이퍼링크 어디랑요? 현재 문서. 인터넷 사이트면 사이트 주소를 치면 되는데 현재 문서에 몇 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이렇게 됐나요? 예,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말도 필요가 없어요. 요것만 해주면 됩니다. 확인? 끝이에요. 됐죠, 여러분? 확인? 됐습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슬라이드 쇼 하면은 요걸 누르면은 4번 슬라이드로 곧바로 점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6개 슬라이드를 좀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 위주로 쭉 똑같이 기출문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 방법대로 쭉 만들어 보시면은 아유, A등급 쉽게 맞으실 수 있습니다. 저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C등급이나 B등급을 목표로 몇 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ITQ A등급 합격을 기원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